안녕하세요. 네, 서은광의 무서운 이야기 시즌2.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직접 겪었던 일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진짜 또 그거 말고 귀신 경험한 썰이 또 있어요. 네,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이는지 아시나요? 많은 곳 중 하나가 바로 녹음실 혹은 연예기획사 회사. 왜냐면 또 연예인분들이 끼가 많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또 많이 출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바야흐로 연습생 때. 제가 그때가 이제 20살 때 연습생 시절에 용인에서 서울까지 이제 등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1시부터 연습이 시작이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항상 좀 잘릴 위기에 좀 처해 있어가지고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항상 일찍 출근을 했어요. 한 10시에 출근을 해서 미리 막 연습도 더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한 10시쯤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아침 10시에 소파에 딱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락말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락말락 조는데 딱 보여요. 가위 누르면 딱 그때 가위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쓱. 이제 못 움직여. 딱 하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기운이 이렇게 딱 느껴지더니 발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근데 이게 점점 나한테 오는 거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한광아, 일어나야지. 연습해야지. 하고 진짜 그러고 겨우 일어났어요. 은광님 데뷔하라고 예스입니다. 지원하던 귀신이었나? 네. 너무 고맙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때가 아니야, 은광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자, 말 안 듣는 호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멜로디입니다. 요양병원이라 병원 특성상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자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 병원 걸렸다. 어느 날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한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보호자분들이 임종 면회를 오시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밤이 되면 1층 출입문이 잠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문을 열어드리러 갔습니다. 잠깐만요. 또 사진 준비하셨죠? 이번엔 안 했어요. 놀라는 모습. 자, 그런데 1층 버튼을 누르자마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왔습니다. 밤이라서 1층 로비는 불이 모두 꺼져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사람이 로비 중앙을 스쳐 지나가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먼저 들어오셨나? 라는 생각에 급히 로비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병원 출입문 밖에 보호자분들이 모두 그대로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보호자분들을 모시고 병실로 올라갔지만 그 사이에 환자분은 이미 임종하신 뒤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부터는 치매를 앓고 계시던 할머니 환자분들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검은 모자 쓴 남자가 서 있는데 누구야?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틀 정도 동안 여러 할머니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치매 환자분들의 말씀이라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로비에서 본 검은 그림자가 계속 떠올라 그때만큼은 야간 근무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자정 무렵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게 되면 그날의 깜빡이던 전등과 어둠 속을 스쳐 지나가던 검은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승사자였을까요? 그날 그건 뭐였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네. 고객님, 네. 아무튼 뭐 굿럭 네, 행운을 빕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국장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친구 4명과 함께 집까지 걸어가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막차처럼 보이는 텅 빈 시내버스가 저희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혹시나 깜짝 놀랬길라고 와 못 보겠어. 잠깐 나 못 보겠어. 잠깐만. 자, 버스 창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상체를 길게 내밀고 저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가위 한번 눌려본 적도 없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혹시 버스 안에 긴 머리 여자 봤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가 신호에 걸려서 멈췄고 저를 포함한 2명은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나머지 3명이 버스로 뛰어가 안을 확인했는데 버스 안에는 졸고 계시던 아저씨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저와 제 친구 2명은 그 긴 머리 여자를 똑똑히 봤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도 야 우리 귀신 본 거 아니야? 하면서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소름 돋는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전날 버스를 확인했던 친구 3명 중 1명이 건널목에서 먼저 집으로 가겠다며 헤어졌어요. 그 순간 전 버스 안에서 봤던 그 긴 머리 여자가 그 친구의 어깨에 들쳐 엎인 채 고개만 꼿꼿이 들고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소름 돋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함께 있던 친구에게 바로 말했고 너무 찝찝해서 괜히 말해서 겁주지 말자 면서 그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스윗한 거 아니야? 빨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말했다가 귀신 나한테 붙어. 안 돼!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연락해봤더니 그 친구의 고모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까집니다. 만약에 멤버분 육성재님 어깨에 저런 걸 봤어. 이건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이야기는 할 것 같긴 해요. 처리를 해야지 그럼 어떡해. 귀신 붙어있는데. 다음 사연 하백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살던 집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던 집이었는데 집터가 안 좋은지 가위에 눌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한 번 눌리면 연속으로 4-5번은 계속 눌리고 그날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귀에다가 빠르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항상 들려왔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면 항상 나타나는 귀신이 딱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할아버지고 한 명은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보인 건 아니었고 실루엣만 보였지만 가위 눌리는 날 하루 종일 귀에 속삭이던 게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저 혼자 있는 집에서 낮잠을 잘 때에도 가위를 누르고 맨발로 장판 밟는 소리를 내면서 집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따금 제 눈앞에서 손을 휘휘 젓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실루엣으로 보였고 워낙 자주 눌리다 보니 딱 봐도 그 할아버지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은근하게 절 괴롭게 했다면 여자아이는 대놓고 저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생김새는 옛날 일본 공포 영화에 나오는 하나코 귀신을 닮았는데 눈동자가 전부 검은 자위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다녔어요.
나오겠지 이제. 나왔잖아. 아니 고개를 왜 이 각도로. 애기는 제 꿈에 나와서 피가 날 정도로 살을 잡아 뜯는다던가 거짓말 가로 열고 실제로 잠에서 깨면 그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가위를 눌린 채로 벽에서 수백 개의 얼굴이 눈앞까지 날아왔다가 사라진다던가. 나 못 보겠어 진짜로. 기빨려. 이 시기에 부모님은 맞벌이로 항상 늦게 들어오셔서 얘기를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었어요.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니까 잠도 잘 못 자게 되다 보니 살도 엄청 빠지고 힘들어서 결국엔 엄마에게 말을 했는데 엄마도 이 집에서 처음으로 가위에 2번 눌렸다고 말을 해주시면서 아시는 무당에게 한번 찾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어깨에 둘 있네, 영감이랑 애기 하나씩 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엄마한테도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둘은 터에 사는 지방령이고 집에서 제가 기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저한테만 들러붙어서 장난치는 거라고 하시면서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는 악한 감정은 아니고 그냥 정말 장난을 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이사는 힘들다고 했더니 우선 임시방편으로 가구 위치랑 잠자리 위치를 바꾸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가위 눌리는 횟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1~2번은 괴롭히더라고요. 결국 집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서야 좀 떨칠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안 쫓아오고 애기는 쫓아왔던 것 같아요. 몇 번 꿈에 나왔었거든요. 결국 20살 이후로 혼자 살면서 이사를 여러 번 했더니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라고 사연을 마치셨습니다. 와. 지금 생각보다 사연들이 좀 고퀄리티, 오히려 저번 1탄보다 좀 이야기들은 짧지만 진짜 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라서 무섭다. 더. 자, 다음 사연자 영원님입니다. 왜 그래. 거울을 마주보고 자면 귀신이 찾아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왜 그래요? 나 침대에 누우면 앞에 화장대 거울 있는데? 제가 3년 전 20살 때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친구들과 넷이서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숙소에는 더블 침대 2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침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매는 쪽자리는 좀 별론데? 저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싶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친구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야, 너네 그거 몰라? 거울 마주보고 자면 귀신 부르는 거래. 다른 친구 2명은 그 얘기를 듣자 무섭다면서 그 자리에서 자는 것을 좀 꺼려하였고, 하지만 저는 평상시에 공포 영화를 즐겨보고 가위에도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럼 내가 잘게, 그런 거 다 미신이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신 자겠다고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주 깜깜하고 공기가 차가운 어딘지 모를 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주 좁고 긴 끝나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 돌 계단이 하늘 위쪽을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계단을 걸어서 위로 올라가야 할 것만 같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진짜 딱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밑으로 추락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과 함께 조심히 가던 중이었습니다. 올라갈수록 저 멀리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계단에 가만히 서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생각하면서 올라가다가 어느덧 그 사람 바로 뒤에까지 도착을 했고, 계단이 너무 좁아 비켜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등을 두드려서 손을 뻗었습니다. 호우!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몸은 가만히 고정돼 있고 고개만 180도로 천천히 돌아가더니 순간 확 저의 얼굴파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섭게 진짜. 눈동자는 아예 까맣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소름 끼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목을 꽉 잡아서 저를 계단 밑으로 밀어내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높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죽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팔목을 잡은 그 손을 어떻게든 뿌리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제 팔을 잡고 있어서 쉽지 않았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가며 온몸으로 팔을 흔들자 갑자기 그 사람의 머리와 몸이 분리되더니 몸은 계단 옆으로 추락하였고 잘린 머리는 그대로 제 뒤로 천천히 계단 한 칸씩 굴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여전히 저를 응시하고 웃으면서 밑으로 굴러가는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려 소리를 다시 한번 질렀습니다. 현실에서도 저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침대 위에서 벌떡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아파왔고 너무 생생하게 손목에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눈앞에 침대를 마주보고 있는 거울이 보였고 그렇게 저는 해 뜰 때까지 거실에 있는 책상에 앉아 친구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엔 친구의 말대로 거울을 수건으로 다 가리고 잠에 들었더니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귀신을 만났던 건 정말 거울을 마주보고 잠에 들어서였을까요? 그 일 이후 저는 다시는 거울을 마주보고 잠들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은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진짜 거울을 봐서 꾼 꿈인지 그날따라 우연히 꾼 공포 꿈인지 다시 한번 거울 앞에서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비 멜로디님 환영합니다. 네. 몇 년 전 부평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방탈출에 미쳐 있어서 친구들과 방탈출 개모임까지 했었는데요. 부평에 유명한 방탈출이 몇 개 있다고 해서 개모임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부평 여행을 갔었습니다. 총 5명이 갔는데 그중 1명은 집이 부평이어서 따로 자기로 하고 저를 포함한 4명이서 한 숙소를 잡았습니다. 저희 숙소는 흔한 구조의 복층 원룸이었죠. 2층은 벽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난간이 쳐져 있는 1층과 연결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원룸 창문이 통유리라서 2층에 누우면 1층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첫째 날 방탈출을 신나게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부평에 살던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숙소로 와서 저희를 깨워주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어요. 피곤했던 저희는 씻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2층 매트리스에 둘씩 누워서 잤어요. 그런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랬는지 제가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리기 직전에 그 묘한 불쾌한 기분이 느껴져서 잠에서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죠. 눈만 떠지길래 슬쩍 옆에 통유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통해서 1층 현관문에 주황색 센서 등이 반짝 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벌써 아침이 되어서 부평 친구가 저희를 데리러 온 줄 알았습니다. 직후에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혼란스러웠죠. 누군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 터벅, 터벅.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는데 소리가 정말 무서웠던 게 사람이 2발로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아니라 4발로 기어
네 발로 기어 올라오는 소리였거든요. 터벅터벅이 아니잖아. 터벅터벅, 터벅터벅터벅, 터벅터벅터벅. 올라온 사람은 키가 아주 큰 여자였습니다. 옷차림이나 그런 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머리가 길고 전체적으로 회색빛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제 옆 매트리스 쪽으로 고개를 쑥 빼고 기웃거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가위에 눌린 상태여서 꼼짝도 못하고 자는 척 실눈을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옆 매트리스로 가더니 누워있는 제 친구들 위로 무슨 검은 액체 같은 걸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부어지는 액체를 보고 있었는데 뭔가 쎄해서 슬쩍 위쪽을 보니까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배 위에 양손을 올리고 자고 있었는데 여자가 씩 웃으면서 자기 손으로 제 손을 꾹 눌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친구들한테 가위 눌렸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옆 매트리스에서 자던 친구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더니 거짓말. 자기도 가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랑 똑같은 가위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 위로 피 같은 액체 붓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 숙소에서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친구 가위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주마등이 스치듯이 전날 꿈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가위에 눌리기 전에 꿈 다 6개를 짧게 꿨는데 생각해보니 꿈에 다 그 여자가 나왔던 거예요. 마지막 꿈이 저랑 친구들이랑 그 여자랑 숙소 거실에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강강술래를 도는 꿈이었어요. 뭐야, 갑자기 친해진다고? 너무 소름 돋아서 부평 친구 오기 전에 그냥 숙소 나와서 카페 갔고요. 나중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강강술래가 강령술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이후로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뭐 딱히 해를 입은 건 아니어서 그냥 무용담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비슷한 복층 구조집에서 자는 건 아직도 좀 무서워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답니다. 이게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 집의 터가 이것도 좀 어쨌든 귀신이 지방령 같이 있어서 이런 꿈을 꿨겠죠. 자, 여기까지 공포 사연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실제 겪었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막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현실성이 있고 막 또 그런 경험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나도 막 자다가 나 근데 어떡하지 진짜. 이제 화장대 앞에 있는데 나도 막 이제 자다가 가위 눌려서 딱 떴는데 이제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무튼 오늘 공포 컨텐츠 또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